어느 날 당신은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순간은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울은 단순히 얼굴을 비추는 유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질문입니다. 지금 이 얼굴로, 이 태도로, 이 에너지로 당신은 어떤 삶을 부르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운명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별자리, 환경, 과거, 타인의 선택 속에서. 그러나 진실은 훨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아무 말 없이 당신을 바라보는 그 얼굴. 그 얼굴이 바로 무의식의 선언문입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의식되지 않은 것은 운명이 되어 우리를 지배한다고. 그리고 그 무의식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형태를 통해 말합니다. 자세, 시선, 긴장, 흐트러짐 혹은 정돈됨. 당신의 외모는 장식이 아니라 상징입니다. 이 순간 거울 앞에서 당신은 선택합니다. 숨을 것인가, 나타날 것인가, 과거의 생존자 얼굴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자아가 드러나도록 허락할 것인가. 이 영상은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칭찬을 구걸하는 외피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개성화의 첫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바라볼 용기를 갖는 순간, 운명은 더 이상 외부의 힘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거울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여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반사가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한 단어를 건넵니다. 설명하지 말고 분석하지 말고 그저 마음속으로 적어 보십시오. 존재. 이 단어는 의미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과거에 붙잡히지도 않고 미래로 도망치지도 않는 자리. 영혼이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앉아있는 자리입니다. 존재는 집중이 아닙니다. 긴장이 아닙니다. 노력도 아닙니다. 존재란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요청하는 유일한 참여는 이것입니다. 지금 이 단어를 몸으로 느끼는 것, 어깨가 내려오는지, 호흡이 깊어지는지, 시선이 안정되는지. 융의 관점에서 보면 존재는 자아가 무의식과 잠시 충돌을 멈춘 상태입니다. 통제하려 하지 않고 해결하려 들지 않고 그저 있음을 허락하는 순간, 이때 무의식은 말을 시작합니다. 생각이 아니라 감각으로, 논리가 아니라 분위기로. 그래서 이 단어는 주문처럼 작동합니다. 당신이 존재를 의식하는 순간, 몸은 자세를 바꾸고 얼굴은 긴장을 풀며 외모는 미세하게 달라집니다. 이것이 의식의 시작입니다. 운명은 거대한 사건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먼저 태도가 바뀝니다. 그리고 태도는 언제나 존재의 깊이를 반영합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무의식은 설명하지 않고 보여준다고. 말이 아니라 이미지로, 논리가 아니라 상징으로. 당신의 외모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것은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날의 기분도 아닙니다. 외모는 지금 당신의 내면 상태가 어떤 언어로 세계에 말하고 있는가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세는 사고방식입니다. 고개를 숙인 몸은 세상을 피하려는 심리입니다. 시선은 자기 신뢰의 온도입니다. 흐트러진 옷차림은 무질서가 아니라 내면의 폭이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무의식은 세밀합니다. 그리고 정직합니다. 당신이 의도하지 않아도 몸은 항상 진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외모는 허영이 아닙니다. 외모는 번역입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 신념, 긴장이 형태를 얻어 바깥으로 나오는 과정입니다. 몸은 신전입니다. 하지만 장식된 신전이 아니라 상태가 반영되는 신전입니다. 균형 잡힌 몸에는 균형 잡힌 메시지가 흐르고 방치된 몸에는 침묵의 신호가 쌓입니다. 거울은 비판하지 않습니다. 다만 묻습니다. 지금 이 모습으로 당신은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여기서 불편함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의식, 영성, 성장, 운명. 그러나 거울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몸은 말합니다. 나는 아직 나를 믿지 못한다. 나는 여전히 숨어 있다. 나는 준비되지 않았다. 이 불일치는 단순한 모순이 아닙니다. 융의 언어로 말하면 이것은 에너지의 누수입니다. 의식은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하지만 몸은 과거의 방어 태도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제자리 걸음을 합니다. 말은 바뀌었지만 형태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아무리 깊은 통찰을 가져도 몸이 여전히 작아지기를 선택한다면 무의식은 그 신호를 따릅니다. 운명은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태도에 반응합니다. 외모를 돌보는 것은 겉을 꾸미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나를 존중한다는 가장 물리적인 선언입니다. 몸이 그 선언을 믿기 시작할 때 에너지는 더 이상 새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삶은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당신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외모를 돌보는 것은 얕은 일이고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성숙하다고. 그러나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길들여진 해석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몸을 무시하는 태도는 초월이 아니라 분리입니다. 자아가 몸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상태. 그 결과 영혼은 위에 떠있고 몸은 버려진 도구가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겉모습에 집착하지 않아. 하지만 거울 속 얼굴은 말합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서 철수했다. 겸손과 방치는 다릅니다. 단순함과 무시는 다릅니다. 몸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깊이가 아니라 포기에 가깝습니다. 무의식은 상징으로 읽습니다. 당신이 몸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태도를 그대로 자기 가치로 해석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메시지는 전달됩니다. 침묵조차 하나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외모는 허영이 아닙니다. 외모는 나는 여기에 있다는 존재의 선언입니다. 몸은 단순한 껍데기가 아닙니다. 몸은 무의식이 선택한 표현 수단입니다. 말하지 못한 감정, 해결되지 않은 갈등, 억눌린 욕망과 두려움은 모두 몸을 통해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깨의 긴장은 책임의 무게이고 굳은 턱은 말하지 못한 분노이며 구부정한 등은 스스로를 줄여온 시간의 흔적입니다. 윤근 이를 우연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몸은 언제나 심리의 현장입니다. 무의식은 추상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어딘가에 착지합니다. 그리고 그 착지점이 바로 몸입니다. 그래서 몸을 돌보는 일은 외형을 개선하는 행위가 아니라 무의식과의 대화입니다. 자세를 바꾸면 감정이 바뀌고 호흡을 바꾸면 기억이 풀리며 외형의 의도를 담으면 내면은 그 신호를 따라 재정렬됩니다. 몸은 도구입니다. 운명을 조작하는 도구가 아니라 의식을 현실로 번역하는 도구입니다. 당신이 몸을 어떻게 다루는지 무의식은 그 방식을 내가 세상에서 차지하는 위치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몸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신이 듣지 않더라도. 뇌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논리보다 반복되는 이미지를 믿습니다. 당신이 매일 마주하는 얼굴, 매일 보는 자세와 표정, 그 장면이 곧 뇌의 기준이 됩니다. 융근 신경과학자가 아니었지만 그의 통찰은 여기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의식은 이미지를 따라 재구성된다는 것, 그리고 가장 강력한 이미지는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이라는 것. 거울 속에서 자신을 존중하는 모습을 볼 때 뇌는 그 장면을 보상으로 기록합니다. 도파민은 이 상태가 안전하다고 학습하고 자신감은 감정이 아니라 습관이 됩니다. 반대로 매번 지친 얼굴, 무기력한 자세를 반복해서 본다면 뇌는 그것을 정상 상태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운명은 그 정상 상태를 중심으로 회전합니다. 보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느낌은 그 다음입니다. 의지는 가장 나중에 옵니다. 그래서 변화는 의지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반사된 이미지로 시작됩니다. 거울 앞에서의 작은 선택이 신경회로를 바꾸고 그 회로가 행동을 바꾸며 행동이 결국 삶의 궤도를 바꿉니다. 운명은 추상적인 힘이 아닙니다. 반복된 자기 이미지의 결과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확신으로 돈을 벌지 않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의심으로 돈을 법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충분하다고 느끼는 순간 많은 산업은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메시지가 주입됩니다. 아직 부족하다. 지금 모습은 틀렸다. 비교하라. 융의 시선에서 이것은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집단 무의식의 왜곡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가치를 외부 기준에 위임하도록 만드는 구조. 불안은 관리됩니다. 열등감은 유통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람들은 스스로를 보이지 않게 만드는 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무의식은 거짓에 오래 속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내면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건 내 삶이 아니다. 융은 이를 밤은 자기의 반란 셀프의 각성모이라 불렀을 것입니다. 외부의 기준이 무너지고 내부의 중심이 다시 자리를 찾는 순간 당신이 외모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행위는 시스템에 대한 반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주권의 회복입니다. 운명은 어느 날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은 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숨지 않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때 거울은 적이 아닙니다.
멘토가 됩니다. 외모를 돌보는 행위는 이제 습관이 아니라 의식적인 의뢰가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자기 자신과 맺는 계약. 오늘 나는 나를 축소하지 않겠다. 이것은 과시가 아닙니다. 존재의 훈련입니다. 보이는 것을 바꾸면 보이지 않는 것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세상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이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당신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외모는 피상적이다. 이 문장은 중립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훈련된 신념입니다. 이 신념은 질문을 금지합니다. 왜 인간은 형태를 갖는가? 왜 무의식은 이미지를 통해 작동하는가? 왜 고대의 모든 신화와 의식은 몸, 옷, 색, 자세를 사용했는가? 융의 관점에서 보면 피상성이라는 개념은 인간을 상징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장치입니다. 상징을 잃은 인간은 자신을 해석할 언어를 잃습니다. 이 신화는 이렇게 말합니다. 겉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무의식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무의식은 겉으로 드러난 형태를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만약 당신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형상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대신 선택합니다. 유행, 비교, 브랜드, 타인의 시선. 그 순간 몸은 더 이상 자기의 표현이 아니라 타인의 투영이 됩니다. 이것이 통제의 핵심입니다. 형태를 포기한 사람은 방향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융의 개성화 과정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면을 깊이 탐구하면 외부는 자연히 따라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융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리된 것은 통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내면과 외면, 영혼과 몸, 의식과 형태, 몸은 결과물이 아닙니다. 몸은 통로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세계로 건너오는 다리. 내면의 변화가 몸에 닿지 못하면 그 변화는 미완성입니다. 생각으로만 남고 현실로 정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깊은 통찰을 얻고도 같은 삶을 반복합니다. 몸이 여전히 과거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융은 말했을 것입니다. 몸은 가면이 아니라 셀프가 세상과 만나는 문이라고. 몸을 통해 무의식은 자신을 드러내고 의식은 그 신호를 현실 속에서 살아냅니다. 이 다리가 끊어질 때 에너지는 분열됩니다. 안에서는 이해했지만 밖에서는 실현되지 않습니다. 운명이 반복되는 이유는 대개 여기 있습니다. 내면은 앞으로 갔지만 몸은 아직 뒤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몸을 돌보는 일은 외형을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현실로 초대하는 행위입니다. 이제 우리는 핵심에 도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설명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개념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이 5가지 계시는 외모에 대한 기술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맺는 관계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바뀌는 순간 운명은 더 이상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첫 번째 계시,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내가 나누는 대화. 당신이 몸을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지금의 나와 아직 오지 않은 나 사이의 대화입니다. 옷을 입는 행위는 타인을 설득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설득되는 존재는 당신의 뇌와 무의식입니다. 융은 인간이 미래의 가능성을 현재의 상징을 통해 끌어온다고 보았습니다. 당신이 반복해서 보는 이미지는 서서히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자신감이 생기면, 준비가 되면 이 문장은 변화를 미루는 주문입니다. 느낌은 결과입니다. 원인은 형태입니다. 먼저 보이십시오. 그 다음에 느끼십시오. 몸은 뇌를 설득하고 뇌는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왜 나는 늘 같은 방식으로 대우받을까? 그 질문의 답은 타인의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반사에 있습니다. 세상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의 기준은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다루는가입니다. 융의 언어로 말하면 외부 세계는 내면 태도의 무대화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 신호는 형태를 통해 방출되고 세계는 그 신호에 맞춰 행동합니다. 당당함은 요청이 아닙니다. 설명도 아닙니다. 그것은 상태입니다. 몸이 안정되어 있고 자세가 흔들리지 않으며 외모에 의도가 담겨 있을 때 당신은 말하지 않아도 자리를 차지합니다. 나는 관심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인정을 구하지 않는다. 이 태도는 말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반사로 만들어집니다. 거울 속 당신이 자신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순간 세계는 늦게나마 그 결정을 따라옵니다. 사람은 말을 숨길 수 있습니다. 감정도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속이지 않습니다. 외모는 연기가 아닙니다.
외모는 누적된 진실입니다. 지금의 자세, 표정, 시선, 옷의 선택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당신이 자신을 대했던 방식의 결과입니다. 윤근 이것을 의식이 통제하지 못하는 영역, 즉 무의식의 표면화로 보았습니다. 말로는 괜찮다고 말해도 어깨가 내려가 있고 눈빛이 흐리고 몸이 안으로 접혀 있다면 무의식은 이미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모는 비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외모는 진단입니다. 거울은 당신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록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대해왔는지를. 피곤함이 보인다면 그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지나치게 오래 버텨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무기력이 보인다면 그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자신을 밀어내온 시간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외모는 항상 현재형입니다. 어제의 변명도 내일의 희망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내적 상태가 형태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 잔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직합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단이 가능하다는 것은 치유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거울이 불편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표정, 인정하기 싫은 인상, 외면해 온 자신과 마주칠 때입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억압된 것, 부정된 것,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라며 의식에서 밀어낸 모든 요소들, 그러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형태를 바꾸어 돌아옵니다. 표정으로, 자세로, 외모 전반의 분위기로. 거울 속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것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통합을 요구하는 신호입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거부된 것은 우리를 지배하고 수용된 것은 우리를 변화시킨다. 반사를 미워할수록 그 에너지는 더 단단해집니다. 그러나 바라보고 인정하고 천천히 관계를 회복하면 그림자는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외모를 가꾸는 행위는 그림자를 지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림자에게 이제 너를 본다고 말하는 일입니다. 그 순간 내면의 분열은 통합으로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과 싸우지 않습니다. 연금술은 납을 금으로 바꾸는 기술이 아닙니다. 융에게 연금술은 의식되지 않은 것을 의식으로 통합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 꾸미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도를 가진 선택, 아침에 옷을 입을 때, 머리를 정리할 때, 거울 앞에 설 때, 당신은 무의식과 마주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에너지로 세상에 나갈 것인가? 무작위로 선택하면 무의식이 과거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의도를 담아 선택하면 현재가 방향을 갖습니다. 색은 감정입니다. 질감은 태도입니다. 자세는 결단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은 상징적 행위입니다. 그리고 상징적 행위는 무의식에 직접 말을 겁니다. 외모를 의식적으로 다루는 순간 당신은 무의식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자동으로 살지 않는다. 그때부터 거울은 장식이 아니라 재단이 됩니다. 하루의 주도권을 선택하는 장소. 이 연금술은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적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이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방향이 바뀝니다. 더 이상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마주합니다. 거울 앞에서의 화해란 자기 합리화가 아닙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라는 위로도 아닙니다. 그것은 정직한 인정입니다. 나는 이 모습으로 여기까지 왔다. 이 얼굴에는 내가 버텨온 시간이 있다. 융의 언어로 말하면 이 순간은 자아와 셀프가 같은 공간에 서는 순간입니다. 판단 없이, 변명 없이. 몸은 오라클입니다. 예언자가 아니라 기록자입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어떤 감정을 억눌렀는지, 어떤 싸움을 치러왔는지 모두 적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외모를 돌보는 일은 자기 부정이 아닙니다. 자기 연출도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나의 역사를 지운다가 아니라 나는 나의 역사를 존중한다는 선언입니다. 이 화해가 일어날 때 거울은 더 이상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교정의 대상도 아닙니다. 대화의 상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대화는 조용하지만 강력합니다. 운명을 바꾸는 힘은 항상 이런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어느 순간 삶은 무거워집니다. 의무가 쌓이고 역할이 굳어지고 되어야 하는 나가 되고 싶었던 나를 덮어버립니다. 그러나 윤근 말했습니다. 인간의 창조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것은 단지 잠든다고. 그 잠든 존재가
바로 상징적 아이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이유 없이 망토를 두르고 영웅이 되고 전사가 되고 마법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놀이가 아니라 무의식의 언어였습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형태를 바꾸면 느낌이 바뀌고 느낌이 바뀌면 세계가 달라진다는 것을. 성인이 되며 우리는 그것을 버렸습니다. 유치하다는 이유로, 현실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그러나 그 순간부터 삶은 점점 무채색이 됩니다. 창조성은 약해지고 활력은 줄어들며 외모는 보호막이 아니라 은폐막이 됩니다. 상징적 아이를 다시 만난다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일이 아닙니다. 상상력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형태를 통해 내면을 움직일 수 있다는 능력을 되찾는 것, 외모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행위는 이 아이를 다시 깨웁니다. 놀이처럼, 실험처럼, 그러나 깊은 진실을 담아. 그 순간 삶은 다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아이처럼 가볍게, 그러나 어른답게 책임있게.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끌어당기는가? 재능인가? 외모인가? 말솜씨인가? 그러나 융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강력한 힘은 일관성입니다. 일관성이란 항상 같은 행동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각, 감정, 몸, 선택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상태입니다. 사람의 에너지는 여기서 생깁니다. 말과 태도가 다를 때, 의도와 몸이 어긋날 때 에너지는 분산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매력적인 말을 해도 몸이 그것을 믿지 않으면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감지합니다. 일관성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증명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존재합니다. 외모는 이 일관성을 가장 빠르게 드러내는 층위입니다. 내면에서 선택한 방향이 몸에 닿아 형태로 고정될 때 당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윤근 이런 상태를 자기 셀프가 자아를 관통하는 순간이라 보았습니다. 그때 사람은 힘을 쓰지 않아도 자리를 차지합니다. 자력은 노력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정렬에서 생깁니다. 생각이 한 방향으로 감정이 그 방향을 지지하고 몸이 그 방향을 살아낼 때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상태가 바로 존재가 몸을 점유한 순간입니다. 어느 순간 오래 유지해온 얼굴이 무너집니다. 그 얼굴은 실패한 얼굴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자의 얼굴입니다. 견뎌야 했고 맞춰야 했고 버텨야 했던 시절에 당신을 보호해 주었던 형태. 그러나 보호는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윤근 개성화의 결정적 순간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더 이상 생존할 필요가 없어졌을 때 비로소 진짜 삶이 시작된다. 이때 일어나는 것은 개선이 아니라 붕괴입니다. 가짜 안정, 습관적 겸손, 작아지는 태도들이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누구로 살 것인가? 이 질문은 생각으로 답해지지 않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자세가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외모의 선택이 바뀝니다. 이 변화는 과시가 아닙니다. 보상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길입니다. 융의 언어로 말하면 자아가 셀프의 자리를 내어주는 순간 통제하던 내가 물러나고 존재하는 내가 앞으로 나옵니다. 이때 운명은 새롭게 쓰이지 않습니다. 그저 더 이상 왜곡되지 않을 뿐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하나로 모입니다. 몸은 더 이상 문제도 극복 대상도 아닙니다. 몸은 제단입니다. 제단은 숭배의 장소가 아닙니다. 선택의 장소입니다. 당신이 매일 어떤 태도로, 어떤 존재로 세상 앞에 설 것인지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몸을 존중한다는 것은 완벽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이 형태를 가볍게 다루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윤근 개성화를 영혼의 고립이 아니라 삶 전체로의 침투로 보았습니다. 통찰이 생각에 머물지 않고 형태로 내려와 현실 속에서 숨 쉬는 상태. 그래서 몸은 중요합니다. 몸은 의식이 머무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이 집이 방치되면 의식은 떠돌게 됩니다. 그리고 떠도는 의식은 운명을 반복합니다. 거울 앞에서의 선택은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하루의 방향을 만들고 하루는 습관이 되고 습관은 인생의 궤도가 됩니다. 당신이 몸을 대하는 방식은 당신이 삶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몸을 재단으로 삼는다는 것은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의식의 자리로 초대하는 일입니다. 그 순간 운명은 더 이상 당신 위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을 통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의 끝은 정보의 끝이 아닙니다. 의식의 시작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의식은 혼자 완성되지 않습니다. 행동을 통해, 몸을 통해 관계 속에서 현실화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초대는 마케팅이 아닙니다. 상징적 행위입니다.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는 동의의 버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이 자리에 있었다는 에너지의 표시입니다. 구독은 콘텐츠 소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이 과정을 계속하겠다는 자기 자신과의 계약입니다. 공유는 추천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을 순환시키는 행위입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 고대 신화에서 말하는 메신저의 원형을 활성화하는 일입니다. 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상징은 혼자 머무르지 않을 때 힘을 갖는다는 것을. 이 영상이 당신 안에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형태를 갖고 행동으로 이어지고 관계 속에서 울림을 만들기를. 의식은 그렇게 확장됩니다. 조용히, 그러나 되돌릴 수 없게. 이제 거울은 더 이상 유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경계입니다. 과거의 당신과 지금 선택하는 당신 사이에 놓인 문. 거울 속에는 후회도 있고, 지친 흔적도 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당신을 가두지 않습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운명은 외부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깊이에 따라 다르게 읽히는 이야기라고.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당신은 질문받습니다. 오늘 어떤 나로 통과할 것인가? 과거의 습관으로 무심히 지나갈 수도 있고 의도를 가지고 새로운 문을 열 수도 있습니다. 이 선택은 극적이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그러나 누적됩니다. 존재는 기록됩니다. 자세의 표정의 형태에.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깨닫습니다. 운명이 바뀐 것이 아니라 당신이 운명을 통과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을. 거울은 이제 판단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열려 있습니다. 지나갈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운명은 잉크로 쓰이지 않습니다. 존재로 쓰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오늘도 거울 앞에서 선택됩니다.